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슈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5 시간. 오늘도 우리 당의 재간둥이 이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경고를 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아침에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오늘 넥타이 하고 오십니까? 하려는데 안 오셔가지고. 예. 야, 오늘 넥타이를 해야 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예. 우리 보수당의 젊은 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다음 주엔 모르겠네요. 자,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슈. 엄지척. 예. 뭐죠? 엄지척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또 대통령 선거 시작했나요? 왜 엄지척?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네. 어디 가면 그렇죠. 그 인증샷이라고 해서 제일 이번에 중요하죠. 좀 남기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꼭 인증샷 엄지척. 나실 때 엄지를 엄지척, 탁 올리는 하트.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거 같은 네. SNS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인증샷을 남기는데 그럼 문제 많이 예, 하죠. 뭐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시와때를 가리지 않고 오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네. 데서나 막 하는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오, 이번에 특히 어디서요?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여당의 모 의원이 아유, 이름 말씀해도 되죠? 예, 뭐 누군지 손혜원 정확하게. 의원이나 뭐 송영길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송영길 의원. 아주 뭐. 예. 그 의원께서 예. 상가에 가서 그 상가도 그냥 상가가 상가지. 아니라 예.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신 네, 김군자 할머니 예, 얼마 전에 얼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예. 거기 가서 정작 상가는 돌아가신 분의 추모를 해야 될 자리에서 네. 오히려 어허. 엄지를 척하면서 웃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 마치 기쁜 그렇죠. 장소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인증샷을 올렸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많은 반발을 샀죠.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님이셨던 김구자 할머니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거기 가서 송영길 의원, 손혜원 의원께서 엄지척을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증샷을 찍었다.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좌파들 하면 항상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예, 예. 사람 중심 경제. 사람에 대한 예의. 엄청나게 강조해요. 예.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상가집에 가서 엄지척 인증샷을 했다. 이게 과연 사람에 대한 예의일까요? 예. 근데 더 문제였던 것은 네. 손혜원 의원이 네, 네. 해명한다고 올린 예, 그랬죠. 그 댓글이 또 더 문제였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냐면 왜 김군자 할머니께서 이제 그 당시 위안부였으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요즘 왜 90몇 나이가 살 많으면 만약에 호상이라고. 돌아가면 호상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호상이란 말 할 때가 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왜 고대부터 관습을 보면 네. 그 상가집에 가면 네. 아무리 호상이라 하더라도 아, 그렇죠. 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절대 한 거 아니죠. 웃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웃음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찍자고 해서 거기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엄지척을 하면서 어허. 특히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신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본인도 그런 나중에 했던 해명글에 대해서 네. 그 자체도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서 봤는데 싹 삭제했더라고요. 글 자체를. 그럼요. 사진 자체를. 저도 이제 상가집 가서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아유 그래도 이제 거의 천수를 누리셨으니까 호상이네요라고 말씀을 위로를 드렸는데 예. 선주께서는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100세를 사시건 200세를 사시건 떠나보내는 그렇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호상입니다라고 위로해드렸던 게 상당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께서 90여 세를 누리셨다고 해서 호상입니다. 웃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명을 올린 것. 과연 이게 그들이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일까요? 얼마 전에 충북 도의원들이 수해 현장을 나비두고 예. 외유를 떠났다고 큰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에서도 상당한 비판했던 걸로 아는데 자기들도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우리 당에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바로 제명 조치라고 그랬죠. 하는 극약 조치를 취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 신문 보도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네. 사과한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사과하는 그런 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예. 국민들도 보다 더 이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추경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엔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추경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예. 통과가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26명이 그때 26 후보에 명이 동참했어요. 빠졌죠. 어디 갔었대요? 대부분 다 외유를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단속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네. 어떻게 집권 여당은 바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당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여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됐다는 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추경은 일 좀 하겠다.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 경제 비상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돌파하기 위해서 추경이 빨리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했었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 26명이 외유를 가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북에 물난리가 났는데 소속 도의원을 제명했다가는 자신을 국회의원도 제명해야 될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외유에 대해서는 제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엄지척. 사람에 대한 예의. 과연 누구에게 강조해야 될 말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선동. 자, 며칠 전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었죠. 국정농단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 선고됐습니다. 예. 어떻게 선고가 됐었죠? 예, 선고 내용을 일단 잠시 한번 살펴보면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네.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네.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강요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강요 혐의는 뭐냐면 그 1급 공무원들에게 네. 어떤 사표를 강요했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급 공무원은 공무법상 네. 신문보장이 지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임시킬 수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함께 기소된 우리 조윤선 전 장관에 네. 대해서는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고 다만 네. 위증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유죄 혐의가 인정돼 가지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났고요. 뭐 부가적으로 함께 기소된 김상률 그리고 김상률 문화수석 그리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함께 다 그 유죄가 선고났는데요. 김상률 문화수석은 징역 1년 6월이고 김종덕 전 네.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부 비서관 각 징역 1년 6월이고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동이 불거지면서 그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했었고 문화예술인들 역시 상당한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까지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거의 여론재판이 행해졌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보고를 받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했었죠. 댓글에 보면 사법부의 적폐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한 실명은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 저 판사도 역시 적폐다. 예. 날려야 된다. 예. 요즘 보면 사실 법조인으로서 예. 과연 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가? 예. 그냥 이게 여론재판만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오거나 법적 판단이 다르면 무조건 적폐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법조인으로서. 과거에는 뭐 어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네. 다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법과 양심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다 독립되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요즘 사법부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도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나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생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다 그 오히려 이제 사법부가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뭐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실제로 뭐 윗선에서의 어떤 뭐 지시라든지 이런 건 전혀 그럼요. 있을 수 없고 독립은 이미 네.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즉 댓글이나 뭐 SNS 통해서 하는 그렇죠. 이런 여론 예. 여기서부터 과연 이 법관들이 어떻게 자신의 법과 양심을 지켜나갈지 정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대중들도 이제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에 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었죠. 안미석 의원이 예. 최순실 재산이 최소 300조로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와. 예. 우리나라 예산 혹시 아세요? 1년 예산? 1년 예산 한 그쯤 되지 않나요? 350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세계 최고 갑부라는 빌 게이츠 지사는 예, 예. 얼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조. 예. 100조.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 쥐락펴락하는 예.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제가 수치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45조. 사실 우리 그 애국에서는 이 수치 아주 강하시군요. 제가 예. 법대 출신이지만 원래 제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아, 숫자에 예. 좀 민감합니다. 또 그 정도 저도 재산을 한번 100분의 1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300조 아니라 네. 300억만 가져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원래 법조인은 다 대부분 다 수치에 약한데 우리 앵커께서는 정말 그렇죠. 수치각을 바르시군요. 뉴스보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한 이제 언론사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8조 9천억이었다. 예, 예. 당시 돈으로 지금 돈 말고. 예. 아마 우리 지금 대통령들도 8조 9천억 통치자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 돈 8조 9천억으로 지금 시가로 과찰하면 300조다. 예. 예. 그 돈이 최순실 재산의 시초가 되었을 거로 생각을 예.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아주 좀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마치 현재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300조인 것처럼 네.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네. 박 전 대통령이 가졌던 통치자금이 8조인데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쯤 된다. 이런 네. 발언을 막 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을 좀 혼동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그 현재 최순실 일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비난 내지는 그 여론을 그 단순히 최순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박정희 대통령, 네. 즉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죠. 같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 네. 연결고리를 삼아서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뭐 폄훼 이런까지 갈 수 있는 여지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뭐 통치자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에 청와대 금고에 5억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것이 통치자금이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생뚱맞게 5억이 아니라 8조 9천억. 당시 돈으로 지금 시가로 합치면 300조가 넘는 통치자금을 보유했다고 얘기를 하는 암무할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또 댓글에서 난리가 나고 있고 과연 이런 것이 선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암무할 대잔치 하면서 막 던진다. 그러다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 못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적폐가 되는 것이고 참 쉽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수출 지원. 아주 긍정적인 이슈 같아요. 뭐예요, 수출 지원? 좋네요. 예, 예. 그 현재 뭐 왜 현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나서 네. 원전, 탈원전 네, 그랬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금 원전을 다 중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이 탈원전에 대해서 즉 원전을 중단시키는 데서 여론이 별로 안 좋은 여론이 급등하자 어제 네. 상춘제에서 왜그 경제인들을 만났죠. 경제인들 만나서 네. 하는 이야기가 와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말인데요. 네. 만약 이번에 그 원전이 중단이 되면 네. 비록 국내에서는 중단이 되지만 국외 수출은 덮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약간 우스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 국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이죠. 물론 이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이유는 되죠. 왜? 이해는 되죠. 왜?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 기술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 1위를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그 기업에서 네.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는데 그것을 푸는 방식이 탈원전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외국에는 오히려 원전을 더 장려하는 대로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바로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본인들의 여당의 이 주장대로 하면 그렇죠.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쁜 것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국가 입장에서 아니 당신들은 탈원전하면서 왜 이걸 수출하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정말 우습습니다. 그러게요. 한 대기업 회장이 신고래 원전 중단으로 어려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인터넷 글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입한다고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쌍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나쁜 사람이다. 양키 예. 고홈 난리 났었죠. 예. 광우병 소는 나쁜 소다. 예. 지들은 좋은 소 먹고 우리한테 나쁜 소를 보내려고 수출하려고 하느냐.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 원전은 국민에게 해가 되고 나쁜 것이다. 탈원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원전은 해외로 수출을 해라. 와, 우리가 미국 광우병 파동 당시에 물론 광우병 자체도 선동이었고 뻥이었지만 예. 그 당시 미국을 비판했던 것이 과연 바람직했나? 그렇습니다. 얼굴이 낯뜨겁네요. 나쁜 그렇습니다. 것은 우리는 안 되고 해외 수출하자. 예. 수출 지원 좋은 줄 알았는데 씁쓸합니다. 네 번째 이슈. 네, 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슈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5 시간. 오늘도 우리 당의 재간둥이 이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경고를 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아침에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오늘 넥타이 하고 오십니까? 하려는데 안 오셔가지고 예. 야, 오늘 넥타이를 해야 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예. 우리 보수당의 젊은 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다음 주엔 모르겠네요. 자,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슈. 엄지척. 예. 뭐죠? 엄지척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또 대통령 선거 시작했나요? 왜 엄지척? 보통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네. 어디 가면 뭐 그 인증샷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죠. 좀 남기지 않습니까? 예, 가장 그래서 중요하게 뭐 생각하죠. 그래서 꼭 인증샷을 엄지척. 다실 때 엄지를 엄지척, 탁 올리는 하트. 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뭐 국회의원들이 그와 같은 그 네. SNS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인증샷을 남기는데 그럼 문제 많이 예, 하죠. 뭐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시와때를 가리지 않고 오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네. 데서나 막 하는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오, 이번에 특히 어디서요?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아마 여당의 모 의원이 아, 이름 말씀해도 되죠? 예, 뭐 누군지 손혜원 정확하게. 의원이나 뭐 송영길 의원으로 알고 손혜원,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주 그렇습니다. 뭐 예. 그 의원께서 예. 뭐 상가에 가서 그 상가도 그냥 상가가 상가지. 아니라 예.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신 네, 김군자 네. 할머니 예, 얼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예. 예. 거기 가서 정작 상가는 그 돌아가신 분의 추모를 해야 될 자리에서 네. 오히려 어허. 엄지를 척하면서 웃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 마치 기쁜 그렇죠. 장소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인증샷을 올렸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많은 반발을 샀죠.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위안부 자기 아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찍자고 해서 거기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엄지척을 하면서 그 어허. 특히 그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본인도 그런 나중에 어떤 그 해명 글에 대해서 네. 그 자체도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서 봤는데 싹 삭제했더라고요. 글 자체를. 그럼요. 사진 자체를. 저도 이제 상가집 가서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아유 그래도 이제 거의 천수를 누리셨으니까 호상이네요라고 말씀을 위로를 드렸는데 예. 상주께서는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100세를 사시건 200세를 사시건 떠나보낼 그렇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호상입니다라고 위로해드렸던 게 상당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께서 90여 세를 누리셨다고 해서 호상입니다. 웃어야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명을 올린 것. 과연 이게 그들이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일까요? 얼마 전에 충북 도의원들이 수해 현장을 나비두고 예. 외유를 떠났다고 큰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에서도 상당한 비판했던 걸로 아는데 할머님이셨던 김구자 할머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거기 가서 송영길 의원, 손혜원 의원께서 엄지척을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증샷을 찍었다.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좌파들 하면 항상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 중심 경제. 사람에 대한 예의. 엄청나게 강조해요. 예.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상가집에 가서 엄지척 인증샷을 했다. 이게 과연 사람에 대한 예의일까요? 예. 근데 더 문제였던 것은 네. 그 손혜원 의원이 네. 해명한다고 올린 예, 그랬죠. 그 댓글이 또 더 문제였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냐면 왜 김군자 할머니께서 이제 뭐 그 당시 위안부였으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요즘 왜 90여 나이가 살 많으면 뭐 만약에 호상이라고. 뭘 돌아가면 호상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호상이란 말 할 때가 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왜 고대부터 관습을 보면 네. 그 상가집에 가면 네. 아무리 호상이라 하더라도 아, 그렇죠. 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절대 한 거 아니죠. 웃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웃음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우리 당에서는 그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바로 제명 조치라고 그랬죠. 하는 그약 조치를 취했죠. 네. 그런데 오히려 뭐 여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 신문 보도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네. 사과한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사과하는 그런 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예. 국민들도 보다 더 이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추경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추경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예, 통과가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빠졌어. 26명이 그때 26 후보에 명이 동참했어요. 빠졌죠. 어디 갔었대요? 그 대부분 다 외유를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단속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여당의 네. 어떻게 집권 여당은 바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당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여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됐다.